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15년째 하늘을 누비고 있는 대한항공 승무원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음료를 나르는 대신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행 꿀팁과 항공사 비밀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요, 60세 이상 여행자분들이 비행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짜 정보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행 전 필수 꿀팁. 하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낚시 제목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수진 씨, 나 비행기 수십 번은 탔어. 안전벨트도 척척 매고 자리에서 얌전히 잘 있어. 새로 배울 게 뭐 있겠어? 맞아요. 여러분은 이미 아주 경험 많은 여행자세요. 그런데요.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모시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공항 구조나 항공사 정책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은근히 불편하게 설계돼 있다는 사실. 좌석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공항은 커지고 복잡해졌죠. 기내 공기도 너무 건조해서 목이 타고 장시간 비행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시니어 승객분들은 괜찮아요. 괜히 번거롭게 하기 싫어요 하시며 그냥 참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예의 바르게만 계시면 오히려 몸이 더 지치고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런 분들을 위해 60세 이상 승객이 꼭 알아야 할 15가지 핵심 비행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 비행 전 건강과 신체 준비. 2. 공항 이용 꿀팁. 3. 기내에서 편안하게 비행하는 방법. 이건 책에서 본 정보가 아니고요. 제가 매일 현장에서 손님들을 도와드리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 진짜 경험담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다음 비행은 훨씬 편해지겠는데? 하고 느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보시면서 비행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지? 떠오르는 게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여행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몸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비행기는 고도가 높고 공기가 건조해서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는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싸기 전에 몸을 여행 모드로 만드는 준비가 꼭 필요해요. 먼저 탈수 조심. 비행기 안습도는 10-20%밖에 안 됩니다.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하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금방 입이 마르고 피가 끈적해지고 다리가 붓기도 해요. 그래서요, 비행 중엔 물을 평소보다 2배는 더 마셔야 합니다. 음료 서비스 기다리지 말고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러서 물을 부탁하세요. 죄송한데 물 한 컵만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건 번거로운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안전 행동이에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빈 물병 꼭 챙기세요. 보안 검색 때 통과할 땐 비워두시고 탑승 후에는 이거 좀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건강을 위한 요청에는 언제든 기꺼이 도와드려요. 비행은 참는 여행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더 편안해지는 여행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혈액순환, 좌석 선택, 그리고 약 보관 꿀팁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비행기 안의 건조함과 물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번엔 비행 중 혈액순환과 좌석 선택, 그리고 약 보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수많은 승객분들을 모시면서 자주 목격한 일이에요. 먼저, 압박 양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거 해외 장거리 여행할 때나 신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비행 중에는 누구나 다리 쪽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피가 아래로 몰려서 붓기나 통증이 생기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변화에 훨씬 민감하세요. 그래서요, 의료용 단계의 압박 양말 15-20mHg 정도를 출발 전에 꼭 착용하세요. 공항에서 신으려면 불편하니까 집에서 나서기 전에 미리 신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근무할 때 항상 착용해요. 건강한 30대 승무원인 저조차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거든요. 비행 중 다리가 덜 붓고 피로감이 훨씬 줄어요. 다음은 약 보관에 관한 꿀팁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수 약을 수화물에 넣는 실수를 하세요.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짐이 분실될 경우 약을 못 찾게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내바닉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 이름과 복용량을 적은 메모를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두세요. 혹시 비행 중이나 도착 후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그 메모가 여러분을 대신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비행 중 한 어르신 승객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는데 다행히 가방 속에 약 목록이 있어서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죠. 작은 메모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화장실 접근과 좌석 선택 전략이에요. 비행 중 자주 일어나야 하는 분들 꼭 복도 쪽 좌석을 선택하세요. 괜히 다른 사람 지나가게 할까봐 불편해서 창가 쪽으로 앉을래? 이런 마음 너무 이해돼요. 하지만 그 예의가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도 좌석이 훨씬 유리하죠. 만약 이미 창가 좌석을 예약하셨다면 탑승 전에 게이트 직원에게 말씀드려보세요. 제가 자주 일어나야 해서 복도 쪽 좌석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말하면 대부분 도와드려요. 항공사 입장에서도 중간에 불편해하시는 승객보다 미리 조정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비행 중에는 짧은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좌석에서 일어나 발 뒤꿈치를 10번 정도 들었다 놓기. 앉은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저희 승무원에게 혹시 뒤쪽 공간에서 살짝 몸 풀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반갑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곧 안전이고 건강이니까요. 비행은 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비행기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공항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꿀팁,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도 잘 안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와 우선 탑승 비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비행기 타기 전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공항 이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공항이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시끄럽고 넓고 줄이 길고 걷는 거리도 너무 멀죠. 그런데 다행히도 시니어 여행자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가 꽤 많아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모른 채 그냥 참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먼저 소개할 건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무료 휠체어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를 다쳤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줄 서는 게 힘들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항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거쳐 탑승구까지 직원분이 직접 밀어드려요. 게다가 휠체어 승객은 전용 통로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보안 검색도 훨씬 편합니다. 말 그대로 VIP처럼 이동하는 거죠. 이건 돈을 내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예요. 예약할 때 탑승 보조가 필요합니다라고 체크하거나 출발 48시간 전에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승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예요. 다음은 TSA 케어 또는 한국의 공항 지원 서비스처럼 보안 검색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의료기구를 착용하고 있으면 보안 검색기가 울리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땐 미리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하시면 전문 직원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보안 절차를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항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봐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놀라시죠? 여러분이 요청하기만 하면 직원들이 친절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시니어 고객은 우선 탑승 대상이에요. 아이 동반 가족만 먼저 타는 게 아닙니다. 짐 올리기 어렵다, 통로 걷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게이트 직원에게 조용히 말씀드리면 메인 탑승 전에 먼저 탑승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천천히 자리 잡을 수 있고 머리 위 선반에 짐을 올릴 때도 훨씬 여유롭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먼저 탑승하신 어르신 승객분들은 비행 내내 훨씬 여유로우세요.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출발 전부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비행을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승이 있는 경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그건 도착지만이 아니라 게이트 간 이동까지 포함됩니다.
즉, 연결편 비행기 탑승구까지 직원이 함께 이동해줘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항이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여러분은 안내받으며 이동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무료 서비스라는 사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요, 기내에서 더 편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비행하는 비밀을 공개할게요. 승무원들만 알고 있는 현실적인 팁, 그리고 여러분이 꼭 활용해야 할 숨은 무료 서비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항을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다음은 기내에서 편안하게 비행하는 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겪고 수없이 도와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60세 이상 승객분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 꿀팁들이에요. 첫 번째는 짐 올리기 도움 요청이에요. 공식적으로는 항공사 규정상 승객이 직접 올릴 수 있는 짐만 기내 반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해야지 하시며 무리해서 올리시다가 어깨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요, 승무원들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기, 이 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머리 위 선반은 생각보다 높아요. 체구가 작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은 들기 어렵죠.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승무원이나 젊은 승객에게 부탁하세요.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음은 기내 편의용품 요청입니다. 국제선에서는 담요나 베개가 기본 제공이지만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만 하시면 남는 담요나 베개를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장시간 비행에서는 체온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담요는 꼭 한 장 덮고 주무세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부탁하기는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괜찮아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참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기내에는 때때로 작은 편의용품 귀마개, 안대, 수분 티슈 등 이 여분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잠이 잘 안 오신다면 혹시 안대나 귀마개 남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승객보다 먼저 요청하시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좌석 문제로 불편할 때는 자리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멀어서 자주 일어나기 힘들다. 다리가 불편해서 통로 쪽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면 승무원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탑승객이 다 타고 문이 닫힌 후 비어있는 자리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요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정이에요. 저희도 이런 요청은 최우선으로 도와드려요. 기내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 팔걸이 버튼이 너무 뻑뻑해서 안 눌리거나 테이블이 잘 안 펴질 때도 있죠. 이럴 땐 억지로 힘을 주지 마세요. 죄송한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승무원들은 어떤 좌석이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금방 알아요. 두세 초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차 디플레인 할 때의 팁이에요. 모두가 서둘러 내릴 때 함께 움직이시지 말고 조용히 조금 천천히 내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승무원이 다른 승객이 모두 내린 후 짐도 꺼내드리고 천천히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도착 게이트에서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수화물 찾는 곳, 차량 탑승 장소까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이건 항공사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예요. 결국 여행의 품격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늘 위에서는 여러분이 손님이고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의 동반자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팁을 실제 여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여행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와 그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셨죠?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여행 중 시니어 승객분들이 자주 겪는 실수와 그 예방법을 나눠볼게요. 제가 근무하면서 수없이 느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시며 참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적응해야 하는 환경 변화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물을 아끼려다 더 힘들어지는 경우예요. 화장실 가기 불편하니까 물을 덜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탈수를 부르고 피로를 2배로 늘립니다. 비행 중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승무원 입장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시네 하고 생각할 정도예요. 두 번째는 약을 잘못 보관하거나 꺼내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경우. 약을 비닐 파우치나 캐리어 깊숙한 곳에 넣으면 급할 때 바로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작은 파우치에 필수, 약, 물, 약, 목록 메모. 이 3가지는 꼭 함께 넣어두세요. 좌석 앞 주머니나 손가방 안쪽에 두면 금방 꺼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위급한 순간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 좌석을 양보하느라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 한국 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양보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앉으라 하죠.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다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통로 쪽에 앉는 게 그 자체로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에요. 양보는 따뜻한 마음이지만 이때만큼은 나 자신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있는 경우가 비행 중 갑자기 불안해지는 마음이에요. 좁은 공간, 낯선 사람들, 오래 앉아있는 불편함. 이 모든 게 심리적으로 피로를 줍니다. 이럴 때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행의 일부야. 천천히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혹은 승무원에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몸이 좀 긴장돼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물을 드리거나 자리에서 몸을 편하게 해드려요. 기내에서의 이런 대화는 결코 민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상태를 미리 알면 저희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드리는 조언 한 가지,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비행은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은 손님이고 저희 승무원은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을 지키는 하늘 위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리실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문이 열리고 안내방송이 들리더라도 저 천천히 내릴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가 짐을 꺼내드리고 휠체어나 안내 직원에게 인계해드릴 때까지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이 모든 팁을 기억하신다면 비행이 두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늘 위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 파트에서는 여행 후 피로를 줄이는 회복 루틴과 시니어 여행자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비행이 끝나고 도착하셨습니다. 아, 이제 끝났네. 하시겠지만 사실 여행의 진짜 피로는 착륙 후부터 시작이에요.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비행 후 빠르게 회복하는 루틴과 시니어분들께 꼭 맞는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행이 끝나면 바로 걷기를 추천드려요. 힘든데 좀 앉아있다가 움직일까? 하실 수도 있지만 착륙 후 최소 10분이라도 걸으면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져서 붓기와 피로가 훨씬 덜해집니다. 공항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특히 종아리와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기내에서 쌓였던 뻣뻣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비행 후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몸은 여전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기내의 건조한 공기가 우리 몸속 수분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착륙 후 첫 1시간 안에 물 한 병 500ml 정도를 마셔주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카페인 음료나 술보다는 생수나 미지근한 차를 드세요. 몸이 금방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는 식사 조절. 비행 중 식사를 하셨더라도 착륙 후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고지대의 기압 차이 때문에 위장이 약간 더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럴 땐 무겁고 짠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이나 죽처럼 속 편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비행 다음 날까지는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조금만 드시고 대신 과일이나 채소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피곤하지만 바로 눕지 않기. 장시간 앉아 있었던 다리와 허리가 갑자기 눕게 되면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통증이나 붓기가 생깁니다. 먼저 가볍게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하세요. 팔과 어깨를 쭉 펴고 벽에 손을 짚은 채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혹시 여행지 숙소에 도착하셨다면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추천드려요. 이건 정말 효과가 커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거기에 좋아하는 음악을 살짝 틀어두면 피로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도 잠시 쉬게 해주세요. 비행 후 피로는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감의 여파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낯선 공항 복잡한 절차, 새로운 환경은 몸보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 무사히 잘 왔구나. 오늘 하루도 잘 해냈어.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짧은 인정의 순간이 정말 큰 치유가 됩니다. 제가 비행 중 자주 만나는 시니어 승객분들 중에도 이런 루틴을 지키시는 분들은 항상 밝고 건강하세요. 결국 비행이 끝나도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어야 진짜 여행의 완성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시니어 여행자분들이 비행을 더 즐겁게 만드는 마음가짐과 승무원으로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하늘 위 인생 조언을 함께 나눌게요. 비행이 끝난 뒤 몸이 회복되면 이제 남는 건 마음의 여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행은 좋은데 준비도 힘들고 비행도 부담스럽고 나이 드니 그냥 집이 편하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승객분들을 모시면서 느꼈습니다. 여행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비타민이라는 걸요. 특히 하늘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은 지금 인생을 다시 한번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행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행 중에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눠요. 수진 씨, 나 이제 나이도 많고 괜히 불편할까봐 여행은 망설여져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행은 체력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설렘 하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잠깐 길을 잃어도, 짐이 조금 무거워도, 기내식이 입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게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돌아와서 그땐 참 우왕좌왕했지 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행 중에는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음악을 듣거나 책 한 페이지를 넘기거나 창문 밖 하얀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스치는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겐 인생의 잠깐의 쉼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80세 가까이 되신 분이 손주에게 줄 선물을 들고 두근거리는 얼굴로 탑승하실 때요. 그 순간마다 느껴요. 여행에는 나이가 없구나. 움직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설렐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젊은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이니까 더 가야 해요. 지금의 나로, 지금의 세상을 보는 게 여행의 의미니까요. 여러분, 하늘 위의 여정은 단지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길이에요. 비행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배운 시니어 승객분들을 위한 인생의 지혜와 여행 철학을 전해드릴게요. 비행뿐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는 15년 동안 하늘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출장길이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한 분들은 바로 인생의 경험이 깊은 시니어 여행자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여정을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삶의 폭풍우도 기쁨도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비행 중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님이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지낼래요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직함도, 걱정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비행기는 우리를 시간의 흐름에서 잠시 꺼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나다. 그 용기 하나가 세상을 다시 열어줍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낯선 공기 속에서 다시 자신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비행 중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미소 지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승무원도, 옆자리 승객도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풀리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죠. 비행기 지연, 잃어버린 짐, 불편한 좌석.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내 여행의 일부야. 다 지나가면 결국 다 추억이 되겠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진짜 품격 있는 여행자를 만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다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여행이고 삶의 여정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제 다음 비행 때는 더 당당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김수진 승무원이 하늘 위에서 여러분의 안전하고 따뜻한 비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여행이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늘길이 언제나 평안하길 바랍니다.